소비자들이 그걸 쓰고 나서 이 제품은 정말 좋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원가를 10,000원, 20,000원 정도 쓰시면 아마 그래도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좋은 성분을 쓰면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원가를 10,000원, 20,000원 화장품을 써서 만들어서 판매를 그럼 얼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쫑글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자, 오늘은 화장품 A2Z. 네. 갑자기 저희 컨텐츠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화장품 A2Z.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치매가 오고 있습니다. 오래 사십시오. 네. 여러분. 자, 오늘 4편입니다. 4편. 자, 저번에 우리가 3편에 첫 번째 피드백에 대한 답신 이러면서 그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3편을 마무리했는데요. 피드백은 말 그대로 샘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피드백을 말씀드렸던 거죠. 뭐 제가 질문하고 뭐 그쪽에서 이제 답변하고 또 제가 질문하고 그쪽에서 답변하고 하면서 샘플을 이제 잡아 나간다. 그러니까 점점 원하는 어떤 그 컨셉으로 완성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4편. 업체에서 결국에 샘플이 다 잡혀서 업체에서 스텝별 제품 상세 스펙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의 특징, 보습력이 풍부한 원료들을 넣어 동안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앰플입니다. 효능 성분의 마케팅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어떤 성분들, 판테놀, 트레알로스, 베타인 이런 것들을 이제 업체에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업체에서 정리한 걸 그대로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뭐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기획은 내가 했고 제조는 업체가 했지만 마케팅 포인트는 누가 잡을까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가지고 이 서류를 마케팅 이 포인트로 다 잡기에는 너무 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 제품이 좋다고 해도 1부터 100까지 다 좋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얘기하는 걸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1시간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걸 압축해서 뭐 10분 15분으로 하듯이 결국에는 업체에서 이렇게 쫙 리스트업 한 거를 우리가 골라서 그 마케팅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텝별 특징, 주 성분 원료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의 마케팅 전략에 도움이 될 성분을 추가하면서 피드백을 서로 더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전성분 리스트입니다. 보통 CO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Certified of Analysis 이렇게 얘기해서 COA라고 하는데 이제 성분들 이제 함량 이제 이 위에 이제 더 있는데 중간에 그냥 자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건 전성분이고 우리가 전성분을 인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화장품 법에 의하면 몇 퍼센트 이하는 인쇄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전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성분을 한 거고, 여기 보면 화장품 법령으로 전성분을 인쇄하고 상세 페이지에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성분을 반드시 전달받아야 합니다. 또한 업체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파라벤과 같은 성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나는 육무 화장품, 뭐 칠무 화장품, 십무 화장품 이런 식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십무다 그러면 십무에 뭐 난 파라벤이랑 뭐나 뭐 A, B, C 이런 성분들을 넣지 않는 깨끗한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제조사에 요청을 했을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 전성분에 그 성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나는 신무 화장품을 만들 거라고 얘기하고 제조사에 전달을 했는데 이 안에 파라벤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성분을 받아서 이 언급하지 않았던 이 성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더 주고받으면서 A, B, C, D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추가적으로 보내주신 성분표에서 마케팅 포인트 원료가 무엇일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마케팅 포인트 원료가 있는지요? 하면 업체에서 아래 성분들을 마케팅 포인트 원료로 보시면 됩니다. 하면서 뭐 A, B, C는 5%, D, F는 0.1%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친절하게 잘 해주네요. 네, 해주죠. 제조사에서는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마케팅 포인트에 이용할 거냐 말 거냐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에서는 마케팅 포인트로 얘기를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 큰 마케팅 포인트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드랍시키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업체에서 말하는 게. 그러면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전성분표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다른 업체에서도 좀 이 성분을 강조하던데 업체 측에 이 성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요청해서 다시 이 성분은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반대로 제의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이 샘플을 잡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샘플을 다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포인트에 대한 서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제품은 이미 완성됐으니까 어떤 것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마케팅 전략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허 자료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보시면 2016년 6월 10일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1편에서 최초에 저희가 업체에 메일을 보냈던 날짜가 2016년 3월 15일입니다. 이게 창업 이전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 소개랑 함께 제조사 화장품 제조사에 보냈던 메일이 2016년 3월 15일인데 2016년 6월 10일 대략 한 3개월은 안 걸렸죠? 3개월에서 5일 빠지니까 2개월 25일 정도 뒤에 이제 거의 샘플 완성시킨 거죠. 2개월 25일 뒤에 샘플 그때 제 기억으로 4번 정도인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칭크림 이거 제 이름이고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이 이제 제 쭌911 제 메일 주소,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뭐뭐뭐 특허. 그러니까 저의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한 어떤 특허 자료를 이쪽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법에 대한 특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리를 할 때 있어서 나는 파스타를 이렇게 만든다 하면서 찹찹찹찹 하면서 소스를 유화시키는데 이런 특허를 사용한다는 공법에 대한 특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분 자체에 대한 특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 B, C, D라는 실제 성분이 있어요. 화학 성분. 예를 들어서 에탄올이면 CH2OH인가? 그렇죠? 맞나요? 하여튼 OH기가 알코올이잖아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화학 성분 A, B, C, D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에 묶는 거야. 묶어서 컴바인 시켜가지고 하나의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화합물 컴플렉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 상표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상표명으로 부르는데 실제 그 상표명은 지어낸 이름이고 그 상표명은 실제로 화학 성분, 화합물 A, B, C, D의 복합체인 거죠. 그래서 그 복합체를 만들면서 상표 등록을 하면서 특허 등록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표에 대한 특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법에 대한 특허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케이스 업체에서 받은 케이스에 대한 특허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는 공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특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에어리스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허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고 이쪽에서 특허 자료를 써라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상세 페이지, 저희가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방법이라는 영상도 찍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어떤 데이터 같은 걸 첨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증거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말로 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워낙 온라인 쇼핑에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런 특허를 첨부하는 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특허가 내가 딴 특허면 베스트지만 내가 아니라 제조사가 갖고 있어도 특허 아래에 이 특허는 제조사에서 보유한 특허입니다라고 쓰면 식약처에서도 그걸로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실제로 이게 팩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허 자료를 받아서 마케팅 포인트로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최종 체크사항으로 이제 최종 샘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뭐뭐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스텝 1, 2, 3의 에어리스 케이스로 정했습니다. 사이즈 문제 때문에 50mm, 30mm로 나눴습니다. 50mm로 통일해서 가려고 했는데 에어리스 50mm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앰플만 50mm에 담고 동안 칭크림과 수분 영양크림은 30mm 케이스에 충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거, 스텝별 전성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스텝별 충진비 단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판매가 잡으니까. 자, 스텝 1은 앰플 50ml, 스텝 2는 동안 칭크림 33.3ml, 스텝 3는 수분 영양크림 33.3ml, 제조 수량은 스텝별 3000 세트입니다. 자, MOQ를 처음에 3000개로 하기로 저희가 합의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ABC 홍길동 사장님께서 케이스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건 케이스 업체에서 제가 발주한 케이스를 디자인을 후가공을 해서, 이걸 후가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준 어떤 디자인 컨셉대로 케이스를 디자인해서 이 화장품 제조사로 완성된 케이스를 보내는 거를 이제 케이스를 보내드릴 겁니다. 샘플 케이스 받으실 주소 및 담당자분 성함 알려주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샘플 케이스를 먼저 보내냐면 다짜고짜 완성품을 3000개를 만들어서 보냈다가 그쪽에서 충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든 제품을 펌핑을 했더니 펌핑이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케이스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에 내가 고른 케이스를 먼저 디자인하기 전에, 케이스는 이미 있으니까 프리몰드라 그래서 이미 케이스 완성품은 있거든요. 거기에 후가공 디자인을 입히기 전에 그 제품을 샘플로 받아서 거기에 샘플로 충진을 하고 이미 다 사용을 해보고 전혀 문제가 없다, 펌핑도 잘 된다, 사용이 잘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 케이스 후가공을 하고 완성품을 보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보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 단지형 케이스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시는 왜 뚜껑 열어서 쓰는 크림들 있죠? 그냥 항아리 모양으로 된 거, 그건 단지형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없죠. 왜냐면 뚜껑 열고 그냥 그 안에 화장품 담고 그 껍데기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더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플라스틱 왜 막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막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플라스틱 막
마개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샘플 전달을 하지 않아도 거의 문제가 없죠. 근데 보통 펌핑이라던가 스포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안에 이 질감이나 내용물에 따라서 너무 이게 좀 매트한 재질일 경우에 펌핑이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너무 묽은, 거의 뭐 물 같은 경우에는 펌핑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손에 부드럽게 쩍 나와야 되는데 마치 분무기처럼 물이 팍 튀어나간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와 이 내용물에 따른 이 궁합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샘플 케이스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트가 붙어있는 거죠. 샘플 케이스 받으실 주소 담당자 알려주셔서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스텝별로 충진해서 테스트 펌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발생하면 알려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최종, 이제 정말 화장품을 완성해서 이제 최종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6월 22일, 아까 이제 12일 뒤에 이제 최종 견적이 오는 거죠. 여기 있죠. 답장도 2016년 6월 22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서 견적 부탁드리겠습니다에 대한 답장이 이게 온 거예요. 자, 뭐뭐뭐 대표, 이거 제 이름이고 2016년 6월 22일 동안 크림 견적서 아래 한글 파일이 왔죠. 보통 업체들은 아래 한글 파일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공무원이랑 많이 상대하는 업체들은 아래 한글 파일을 많이 씁니다. 뭐 담당 연구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답변이 늦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견적서가 온 거예요. 최종 원가가 온 거죠. 러프한 견적은 이미 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략 충분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원까지, 몇 원까지 떨어지는 최종 견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최종 견적. 자, 스텝 1. 산소수 앰플. 용량은 50ml. 단가는 1,040원. 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핵심 단계죠. 칭크림. 얼굴에 바르면 따끔따끔한 칭크림. 33.3ml. 단가 2,350원. 보면 용량은 더 작은데 충진비는 2배 이상이죠. 그럼 확실히 고가의 원료를 썼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 다음 수분 영양 크림 33.3ml 1,780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산소수 앰플보다는 단가가 높죠. 부가세 별도. 자, 이렇게 하면 자, 최종 견적. 자, 산소수 앰플 케이스 2,500원. 자, 충진비는 1,040원. 그 다음에 MOQ 3,000개 하면 1,062만원. VAT 하면 1,168만원. 자, 스텝 2. 동안칭 크림 케이스 2,500원. 충진비 2,350원. MOQ 3,000개 하면 1,455만원. VAT 하면 1,600만원. 자, 수분 영양 크림 케이스 1,500원. 자, 충진비 1,780원. MOQ 3,000개 984만원. VAT 하면 1,082만원. 자, 토탈 물때라 그러는데 물건비의 총 합이죠. 물때는 3,85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3,85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사무실을 얻으면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품 3개를 촬영하고 동영상도 찍을 수도 있겠고, 이거는 뭐 비용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죠. 마케팅 비용으로 잡는 거니까 촬영을 저렴하게 하면 제품 3개니까 50만원에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하면 500만원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상위 디자인 20% 안에 들어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면 제품당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딱 적당합니다. 그럼 3개니까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3개를 묶어서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3개를 묶어서 스텝별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300만원이 아니라 뭐 200만원 정도의 단가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별도의 어떤 마케팅 비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3,850만원을, 그러니까 대략 한 4천만원을 물대로 잡으면 런칭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인프라 비용들 빼고, 뭐 보증금이라던가 컴퓨터 세팅비라 이런 비용 빼고, 자, 최초에 쇼핑몰 만드는 어떤 디자인 비용, 그 다음 상세 페이지 비용, 촬영 비용, 그 다음 뭐 동영상 비용, 이런 걸로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5천만원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케팅 비용, 초기 런칭했을 때 마케팅 비용 뭐 한 2, 3천만원 정도를 한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로 마케팅을 뿌려가면서 하면 대략적으로 한 초기 자본은 한 1억 정도. 저는 그때 한 1억 5천 정도로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화장품 A to Z인데 네네. 거의 지금 거의 Y 정도는 온 거 아닌가요 이제?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사실 제조사를 귀찮게 하던,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에디가 컨택을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럼 제조사에서 와, 에디 이 땡땡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이러면서 해도 어쨌든 제조사를 엄청 귀찮게 하면서 어떻게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제조사는 화장품 전문가들이고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에디 말러는 Y까지 온 거 아니냐는데 B까지 온 겁니다. 아, 저는 이 방송을 말한 겁니다.
아, 방송? 이 컨텐츠. 컨텐츠? 네. 이 뒤에는 뭐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죠. 만들기 나름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적인 창업 사례에서는 Y까지가 아니라 B까지, A, B, 이제 A, B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세팅이 C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온라인 사업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제품을 제조하는 데까지의 과정이니까.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화장품 제조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1부터 100까지로 해서 국가 단위로 자 그럼 한국은 몇이야? 뭐 미국은 몇이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국이 거의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제조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거는 결국에 마케팅으로 사실 보는 거지 제품 자체의 퀄리티로 승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그걸 쓰고 나서 아, 이 제품은 정말 좋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원가를 10,000원, 20,000원 정도 쓰시면 아마 그래도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좋은 성분을 쓰면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원가를 10,000원, 20,000원 화장품을 써서 만들어서 판매를 그럼 얼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원가 10,000원짜리를, 원가 20,000원짜리를 30,000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OEM 비즈니스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가 20,000원이면 3배수면 60,000원이고 5배수면 100,000원인데 과연 우리 같은 너와 나의 듣보잡 제품을 판매가 60,000원 혹은 판매가 100,000원에 과연 몇 개를 팔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가 20,000원짜리 제품은 현실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아모레 같은 회사도 원가 20,000원짜리 제품은 못 만듭니다. 거의 못 만들 거예요 아마. 설화수는요? 그 정도는 아마 그게 원가 한 1, 2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은 너와 나의 듣보잡 제품은 못 만들어요. 그러면 원가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평균적으로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의 화장품 원가가 보통 싸면 한 1,800원, 좀 중간 평균이 한 3,000원, 비싸다 하면 한 5,000원에서 6,000원 될 텐데 그 정도의 제품으로 우리가 흔히 지갑을 쉽게 열 수 있을 만한 판매가 한 2, 3만원 사이의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쓰고 아 여기 건 좋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힘들어요. 결국에는 마케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 포인트를 뭘로 잡을 거며 컨셉은 어떻게 잡을 거며 경쟁 우위는 뭘로 삼을 거며 그런 전략이 사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편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시작하겠네요. 그런 얘기를 뭐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해볼 건데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